여러분, 안녕하세요. 70세에 버려진 아내, 300억 유산 상속녀 되다 6화입니다. 지난 5화 순자 여사의 두 번째 복수는 가혹했습니다. 전 남편 박진태 회장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켰죠. 그리고 이야기는 돈에 눈이 먼 두 자식이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배신하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에서 끝이 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들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내밀며 그 진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죠. 오늘 6화에서는 탐욕으로 뭉친 이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해 가는지 그 추악하고 처절한 과정이 낱낱이 그려집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CK그룹 회장실. 상속 포기각서 앞에서 박성철 상무와 박유미 실장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망한다고 해도 남은 재산이 수십억은 될 텐데 이걸 포기해? 하지만 어머니의 재산은 수백억이야. 여기서 줄을 잘못 서면 모든 걸 잃어. 오랜 고민 끝에 그들의 탐욕은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버지를 완벽하게 배신하는 서명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너희의 진심은 잘 알겠다. 그녀는 각서를 최민준 변호사에게 건네며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그리고 내 연락을 기다려라. 두 사람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이용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버지 박진태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평생을 의심과 계략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두 자식이 몰래 이순자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에 다녀오는 길이냐? 네? 아, 그냥 친구 좀 만나고요. 아들 성철이 얼버무리자 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박 회장이 이성을 잃고 포효했습니다. 이 배신자 놈들, 너희가 감히 애비 뒤통수를 쳐? 전현을 만나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오는 길이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아버지의 모습에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더 이상 예전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 딸 유미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왜요? 뭐, 이 계집애가. 아버진 이제 끝났잖아요. 회사도 망하고 명예도 다 잃고 우리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들 성철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머니 옆에 붙어서 재산이라도 받아내야 나중에 아버지도 우리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극심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했던 아내, 그리고 그 성공의 과실을 나눠주며 자신의 곁에 묶어두었던 자식들, 그 모든 관계가 돈이라는 고리가 끊어지자마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싸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의 집에서는 고성과 욕설,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가족이라는 성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추악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여사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동안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진심의 증거로 넘긴 아버지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자료들을 최민준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CK 캐피탈의 최대 주주이자 진태건설의 최대 채권자 자격으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박진태 회장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간밤의 싸움으로 엉망이 된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으로 비서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본사에서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CK그룹에서 회장님의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뭐라고?
박 회장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자신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장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최민준 변호사가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진태건설의 최대 채권자인 GK캐피탈은 박진태 회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횡령, 배임 정황을 근거로 그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GK그룹의 전문 경영인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에서 자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버린 아내의 손에 의해서.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진태 전 회장님, 이제 여긴 회장님께서 계실 곳이 아닙니다. 나가주시죠. 비켜. 비켜. 이건 내 회사야. 내 거라고. 그의 발악은 처참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회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있던 개인적인 물품들은 초라한 종이 상자 하나에 담겨 그의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박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이 세운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아내 순자가 쫓겨났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그의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이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에 서 있는 비참한 몰골의 전 남편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쓰러져 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태 씨, 당신이 평생 나에게 주었던 고독과 절망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박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알겠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박 회장은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창문을 올리려다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박 회장의 남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을 배신한 아이들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배신자는 거두는 법이 아니니까요.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는 미련 없이 출발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명예를 잃고, 회사를 잃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버린 아내의 입을 통해 확인받은 것입니다. 빗속에서 한 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한 오만한 제왕의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여러분, 6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박진태 회장,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잃게 된 두 자식, 순자 여사의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요? 다음 7화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뒤 순자 여사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녀가 내리는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